$1씩 30년이면 총 360달러를 넣은 셈인데요. 그 누적 성과의 범위는 최저 1496부터 5358까지 나타나고 있네요. 원화로 100만원씩 넣었다면 대략 15억에서 56억 정도로 불릴 수 있었던 셈이죠. 안녕하세요. 마이 스노우볼입니다. 오늘 컨텐츠의 제목은 S&P 500만으로 100만장자 되기인데요. 사실 100만장자가 의미하는 부의 규모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죠. 지금이야 서울 노른자 땅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100만장자인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는 해도 평생 100만장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월 100만원씩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100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100% 확실한 것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투자 시기에 따라 성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데다가 여러 여건상 주식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 방법으로 100만장자의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방법만큼 그 가능성이 높은 투자는 드물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과 오늘 성과 분석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S&P 500 지수에 매월 $1씩 30년을 투자하면 그 누적 성과가 어땠나에 대한 답을 간단히 찾아보았는데요. 투자 기간을 30년으로 잡은 건 평균 노동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일생에서 노동하는 기간 동안 꾸준히 S&P 500을 매달 매수했다고 생각해 본 거죠.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야후 파이낸스에서 1927년부터 찾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S&P 500 지수는 1927년이 아니라 1957년부터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의 데이터는 무엇이냐? 야후 파이낸스가 설마 잘못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시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S&P 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대표 기업 500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인데요.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이전에 스탠다드 스테이티스틱스 컴퍼니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923년 233종목으로 구성된 주간 주가지수가 먼저 보완되었고 3년 뒤인 1926년에는 90종목으로 구성된 일간 주가지수가 발표되었죠. 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은 꾸준히 늘어났고 1957년에 S&P 500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구성 종목도 500 종목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1927년부터 57년 사이에는 S&P 500 대신 S&P에서 계산한 시장지수를 사용한 것이죠. 다시 성과 분석으로 돌아와서 저는 간단하게 1930년부터 10년 단위로 끊어서 성과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930년부터 60년까지, 1940년부터 70년까지 이런 식으로요. 가장 최근 기간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였네요.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인플레이션도 반영하고 백테스트도 1개월 간격으로 진행해야 하겠지만 저는 문제를 너무 거창하거나 어렵게 풀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되겠다 싶은 만큼만 진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은 세금을 제한 금액을 바로 S&P 500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했는데요. 이 배당금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 결과를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결과를 담은 표입니다. $1씩 30년이면 총 360달러를 넣은 셈인데요. 그 누적 성과의 범위는 최저 1496부터 5358까지 나타나고 있네요. 원화로 100만원씩 넣었다면 대략 15억에서 56억 정도로 불릴 수 있었던 셈이죠. 7개의 결과를 한 번에 비교하기 위해서 좀 작게 차트를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7개 차트들의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네, 파란색 실선, 즉 S&P 500 지수가 모두 30년 전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분할 매수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초자산의 장기 상승 가능성입니다. 투자 기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5배 정도까지 S&P 500 지수가 상승했네요.
두 번째 공통점은 투자 초반보다는 후반부의 누적성과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투자 초반에는 이 주황색 실선 누적성과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이는 스노우볼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는 한두 번만 굴려도 금세 눈덩이가 커지죠. 부의 축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이 커질수록 얻을 수 있는 배당과 복리 효과도 커지기 때문에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이 그래프들 사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들의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변동성과 누적성과를 기준으로 살펴볼 텐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특징을 잘 드러내는 두 차트를 골라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1930년부터 60년까지 그리고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이 두 차트를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1930년부터 60년까지는 미국 경제상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기를 모두 품고 있는 기간인데요. 바로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입니다. 대공황으로 S&P 500 지수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고 뉴딜 정책으로 좀 반등하나 싶더니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도 30년간 2배 반 정도 오르는데 그쳤네요. 이것은 제가 테스트한 7개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월 1달러씩 하는 분할 매수 전략의 성과는 3,106으로 7개 기간 중에 2위를 기록했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매수했을 때 31억 정도 모았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30년간의 차트를 보면 S&P 500 지수는 거의 10배가량 상승한 반면 분할 매수 전략의 누적 성과는 1700 정도로 7개 기간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지수는 1980년부터 2010년 구간이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 전략의 누적 성과는 오히려 초라한 것이요. 이것은 투자 초반에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이 분할 매수 전략의 성과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싼 가격에 주식을 많이 매수해 둔 것이 나중에 빛을 발한 거죠. 1980년부터 2010년 구간은 초반에는 기술 혁신을 토대로 눈부신 성장을 보이다가 IT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지수가 재차 흔들리는 바람에 한참 뒷걸음질 쳐서 결국 낮은 성적으로 투자를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가장 좋은 것은 1970년부터 2000년의 이 차트처럼 변동성 없이 쭉 상승하는 그래프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예측하기도 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배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S&P 500에서 매달 받는 배당금이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눈부신 복리 효과로 투자 성과의 큰 축을 담당합니다. 배당의 복리 효과가 30년간의 장기 분할 매수에서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잠시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배당 제외 A라고 쓰여진 열의 결과는 배당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S&P 500 지수만 매수한 전략의 누적 성과이고 배당 포함 열의 결과는 배당을 매월 재투자한 전략의 누적 성과입니다. 배당 재투자의 효과가 굉장하죠. 예를 들어서 1960년부터 90년까지 30년간 매달 1000불씩 투자했을 때 배당을 제외했다면 115만 불 벌었을 것을 배당 재투자를 통해서 220만 불 벌 수 있었다는 셈이니까요. 100만 불을 더 번 셈이죠. 배당과 복리 효과 이 두 가지가 주식 투자를 통한 부증식의 키 팩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배당 수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영상 초반에 제가 여러 여건상 주식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차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배당 수익률입니다. 이 그래프는 190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S&P 500의 배당 수익률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1980년대 이후 배당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0년대 이후 2% 선을 오르내리는 모습이네요. 이러한 이유로 앞서 표에서도
배당으로 인한 부의 증식 효과가 크게 떨어졌던 것이고요. ETF의 창시자 존 보글 아저씨도 이런 점을 감안하고 기대 수익률을 낮추라고 하시기도 했죠. 이야기가 또 길어졌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S&P 500만으로 100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있다. 매달 $1,000씩 S&P 500을 30년간 꾸준히 매수하면 100만장자가 되곤 하더라. 하지만 예전보다 낮아진 배당 수익률을 고려하여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출 필요는 있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후의 컨텐츠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좀 더 실질적이고 재미있을 만한 내용인데요. S&P 500에 100만원씩 가는 장기 분할 매수와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한 이야기, S&P 500을 매수하는 장점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